앵그리윈 선생 부동산입니다. 이제는 LH 아파트에 레미안, 자이, 프로지오 이런 이름이 붙은 아파트들을 5만원씩 계속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공공분양이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손해가 될까요? 오늘 한번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연간 목표가 27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핵심 전략은 LH가 이제 직접 개발 확대한다는 게 이제 주 내용인데요. 최종 목표를 보면 이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LH가 직접 개발한다는 얘기가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LH의 그 인적 구조와 시스템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고, 일단 조직 보강이 먼저 돼야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 점은 저의 깊은 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참여 이제 공공주택 사업 구조는 이겁니다. 이제 LH의 역할은 이거예요. 토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괄 PM 역할, 총 관리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 건설사에서 설계, 시공, 분양 같은 것들은 이제 전부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 LH하고 이제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반반씩 나누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장점이 있죠. 브랜드 아파트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공공성도 아울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 사례가 이제 위례 자이더시티라고요. 이게 이제 LH하고 GS건설이 연합해서 짓는 건데요. 84형인데 8억 분양했는데 현 시세는 13억 이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세는 아직 그 매매를 할 수 없는 조건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격만 거론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거론이라고 했고요. 브랜드가 붙은 LH 아파트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제도를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마치 처음 개발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포션이 퍼센테이지가 작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퍼센테이지를 높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민들한테는 공공 분양이라도 이제 브랜드가 붙으니까 경쟁력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LH에서 지은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의 차이를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시공 품질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자재 부분에서도 마감재라든가 또 빌트인 가구를 유명 제품을 쓰지 않고 사제품을 쓴다든가, 또 가전 같은 것도 등급이 낮은 걸 쓴다든가, 하물며 조명 같은 거 보면 말이죠. 과거에 LH에서 진 조명 보면 그냥 형광등 썼습니다. 거기다가 심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현대 엘리베이터나 오티스 이런 것들 쓴 아파트하고 LH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이름도 모르는 그런 그 엘리베이터를 시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까지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매년 거의 10만씩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한 50% 정도씩은 계속 이제 민간 참여하는 LH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일단은 금년도 2025년도 말에 3만 가구를 이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약시장에 이제 지난번에 7, 8월에 있었던 그 남양주 왕숙사를 보면요. 그때 이제 사실 LH에서 지은 단지하고 프로지오, 더 퍼스트라는 단지가 있었는데, 청약 경쟁률에서 굉장한 차이가 났습니다. 입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공원 가운데 끼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도 경쟁률이 차이가 많이 났었다는 거, 거의 2배에서 2.5배까지 차이 났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공공분양의 이제 청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소득 자산 기준도 엄격하고,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2회에 납입한 사람, 또 납입 인정액이 오늘 25만 원을 한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 공급이 많아서 일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청약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죠. 좀 전에 위에서 언급해드렸던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에는 85%가 특별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50% 정도는 일반 분양도 섞어야 이 정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물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이런 분들한테 욕을 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퍼센테이지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마치 로또처럼 젊은이들이 달려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분양가족이 1명이 늘게 되면 청약 가점이 5점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집 가지고 잘 살고 있는 부모님 집을 팔게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청약 가점 1인당 5점이니까 부모님 모시는 걸로 해서 10점. 그 다음에 나온 뉴스입니다만 진짜 나쁜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입양을 해서 조건이 완성된 다음에 다시 파양을 했다는 진짜 엄청난 소식까지 들려오는 이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특별 공급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공급 물량도 좀 확대를 해 나가야지 이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일부 물량에 한해서는 갈아타기 물량도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도 특정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건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뭐 1년 이내에 집을 파는 조건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기회를 줘야지 너무 기회를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대형 건설사가 이제 참여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입지만 이제 선호할 수가 있고요. 또 적정 이윤이나 공사비 같은 거 보장 안 되면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종 SOC 공공사업 현장에서 나타난 일입니다만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캡을 씌워가지고 일정 이상은 보상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대형 건설사가 참여를 하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적정 수준의 공사비하고 이윤은 또 보장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민간 물량이 자꾸 축소되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다시 안 좋은 사이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한번 결정을 했으면 이 정책이 지속성과 또 실행력이 얼만큼 담보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투자자나 이제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저렴한 아파트를 브랜드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당첨될 확률이 떨어져 버리면은 무관심이 되고 결국은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마치 새로운 방식처럼 얘기하지만 기존에 있던 방식입니다. 다만 그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넓혀가겠다는 거고 이제 아파트가 LH에서 땅을 제공하는 그 브랜드 아파트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지만 투자자에게는 청약 문턱을 좀 완화해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조건도 보강을 해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완성이 되려면 지속 가능토록 계속 보강을 해 나가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은 의견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